여기서 딱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38목인데 산목이면은 양목을 산목이라기요. 양의 산으로 목성체가 이루어졌으면은 3명의 장관이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23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각각의 사를 찾는 법과 이기에서의 현기론까지를 설명해 드리고, 더불어서 훈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요철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요도가 있는데 요는 무엇이고 도는 무엇인가, 선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수가 있는데 하수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논해 보겠습니다. 훈원이라는 것은 혈처의 바로 뒤에서 승금을 하는데, 승금 바로 밑에서 달무리처럼 둥그름하게 달무리처럼 감싸주고 있는 것이 훈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눈에 보이냐? 그러면 눈에 잘 안 보여요. 산에서 눈을 똑바르게 올바르게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라서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훈원이라는 것은 이게 혈처지요, 혈처. 혈처면은 혈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혈은 이 밑에가 바로 있습니다. 이 밑에가 이렇게. 이 밑에가 있으면은 훈원은 바로 혈처의 바로 위에 혈처에서 5m 안에 달무리처럼 수덕하게 둥그스름하게 감싸주고 살짝 솟아있는 것을 훈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훈원이면서 태극이에요. 태극은 무엇입니까? 음양이에요. 음양. 그래서 훈원에서 맥이 음맥으로 들어왔으면 훈원에서부터서는 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음맥으로 들어왔으면 양맥으로 혈을 맺고, 양맥으로 들어왔으면 음맥으로 혈을 맺습니다. 그래야 음양이 배합이 되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음양이 바뀌느냐? 맥이 훈원까지는 음맥이면은 훈원에서부터서 순전까지는 무엇입니까? 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음맥으로 들어오면 양혈로 맺는다. 그러면 양은 뭐냐? 훈원이 양이고 또 혈처도 양이고 순전도 양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원은 혈처 위에 바로 둥그스름하게 달무리처럼 은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훈원이면서 태극입니다. 그래서 음양을 바꿔치기 해서 바꿔주는 것, 음으로 내려왔으면 음을 받아가지고 양으로 혈을 만들기 위해서 훈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은 즉 음양이지요. 이렇게 훈원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맥이 음으로 내려왔으면 훈원에서 양으로 바꿔치기 하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으로 내려왔으면 훈원에서 음으로 바꿔치기 하겠죠. 그래서 훈원에서부터는 맥하고는 음양이 상배한다고 그래요. 상배라 하는 건 서로 배합이 된다. 짝을 이룬다 해서 음양배합이라고, 훈원에서 음양배합을 이룹니다. 그러면 훈원에서 음양배합을 이루면은 혈처는 훈원에서부터서는 양맥으로 내려왔으면 음이니까 훈원에서부터서는 훈원하고 혈처하고 순전만큼은 음이 되어요. 양맥으로 내려오면. 음맥으로 내려오면 반대로 양맥이 되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결인처고 혈처의 결인처니까 여기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부터서 입수라고 그러죠. 입수에서 도도하는 거, 고개를 살짝 드는 것이 들고 일어난 것이 입수예요. 그러면 이 입수에서 훈원이 음으로 되어 있는가 양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맥이 음으로 내려왔는가 양으로 내려왔는가를 보면은 압니다. 그러면 만일에 맥이 음으로 내려왔는데 음을 놔서 음으로 묘지를 쓰면 어떻습니까? 안 맞죠? 음양이기상 틀려버려요. 이것이 음양이기법입니다. 음으로 내려오면 양으로 쓰고 양으로 내려오면 음으로 쓴다. 간단하죠? 세상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라 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것이 이 산세 보는 법이에요. 어렵네 해버리면 도저히 아리송해갖고 찾들 못합니다. 또 사실적으로 눈 한번 뜨기 시작하면은 일사천리로 떠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풍수지리하기 어렵다 생각지 마시고, 산에 들어갈 때에는 수구를 보고 들어가야 되고, 수구를 보고 들어가서 산에 올라갔거든 맥길을 찾아야 되고, 맥길을 찾았으면 혈을 찾는 것이고요. 그러면 혈처라 하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으로 득수득파 안산까지 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맞춰지지 않는 것은 무슨 예입니까? 기, 경, 계, 섬, 의, 사 6가지의 혈만큼은 청량도 없고 입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느닷없이 생기고 한쪽에 탁 번개처럼 맺고 산상에서도 맺고 이런 것들인데, 이 6가지 빼놓고는 전부 다 혈 맺는 것이 청룡벽에도 맞고 혈이 딱 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목구비가 자동으로 생기죠. 혈처도 똑같습니다. 단 혈을 쓸 때에 인중이 혈처인데 이쪽에다 쓰고 하는 것 뿐이에요. 지사가 잘못이죠, 이거는. 그래서 혈은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혈처가 생긴 곳에서는 자동적으로 득수득파도 맞고 안산도 맞고 각각 있는 사들도 맞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관을 파가지고 묘지 시신을 놓을 때에 맥하고 망인하고 맞춰가지고 합이 들게 놔주는 것이 내분금이요. 또 묘지를 쓰고 봉분을 쓰고 좌행을 놓고 안산을 바라보고 좌행을 놓을 때에 합을 분금을 놔주는 것은 어느 자손이 어느 자손에게 합을 넣어서 어느 자손이 발복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지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득수득파도 자연생 자연연인데 억지로 산 뛰어다 놓습니까? 못 뛰어다 놔요. 단 지사가 좌향을 내분금과 예분금을 맞춰서 좌향을 묘지를 쓰고 좌향을 어떻게 놓느냐에 의해서 시기가 어느 정도 제대로 발복을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이런 것들을 손상을 안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훈을 손상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음양 받아들이는 것을 손상시켜버려요. 그래서 음양을 교체시키는 곳을 손상시켜버리면 음맥이면 음맥 계속 순재까지 내려가 버리겠죠. 이렇게 위험합니다.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막 긁어버리고 합니다만은 긁어도 어느 정도 놔둬야 돼요. 훈은 만큼은 그대로 보존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훈원이 없는 곳에서는 훈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훈원을 막 깎아버려요. 요즘 사람들은 포크레인 갖고 묘지 쓰면서 다 깎아버립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되지. 강골도 깎아버리고 코도 깎아버리고 입도 밀어버리는데 무슨 발복이 와요. 명당 파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것 보고 묘지 혈을 찾아서 묘지를 쓸 때에는 한사과 아무것도 안 건드려야 돼요. 훈원도 안 건드려야죠. 또 요도도 안 건드려야죠. 선익도 안 건드려야죠. 하수도 안 건드려야 됩니다. 건들지를 말아야, 손상시키지를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훈어는 혈처의 불과 5m 안에 있는 것이 훈원이다. 그런데 훈어는 보름달을 닮은 달이 무리를 이루고 둥그스름하게 무리를 이루듯이 은은하게 혈처를 감싸고 돌아준다. 이것이 훈원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원에서는 맥이 들어와 가지고 혈과의 배합을 이루는 음과 양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교체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훈원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혈처 다음에 훈원이죠. 그래서 이 훈원은 절대적으로 깎아버리거나 또 건드려서는 파괴시켜서는 안 될 것,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철은 간단합니다. 이게 오목하게 들어간 것은 혈처 뒤에가 오목하게 들어가면 어쩌습니까? 역순이라고 들어오는 맥만 받아들이지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암에서 낙산이 뒤에 있어서 밀어줘야 그놈이 내려줍니다. 기운을. 철은 어떻습니까? 철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학교 앞에 가다 보면은 뜸쁘고 움푹에 솟아났죠. 이게 철이에요. 요 철이라고 그렇습니다. 들어간 것은 요요, 나타난 것은 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철과 훈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철은 아무나도 아니까 상관없어요. 하수는 무엇입니까? 새우 하자 수염 숫자예요. 새우 수염처럼 혈처 옆에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만든 것이 하수다. 그러면은 내하수, 외하수가 있어요. 내하수는 혈처 안에서 은은하게, 이것이 진짜 하수입니다. 은은하게 물이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준 곳이, 이것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산에 가서 눈을 떼야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물이 흘려 아래로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준 곳이 양쪽에 이렇게 내려쳐 주는 것이 하수라고 합니다. 새우 하자 수염 수자. 그래서 새우 수염이 길게 두 개가 있죠. 바로 그 새우 수염 같다 해서 하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하수. 안에 있는 혈처 내에 있는 하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외하수는 여러분들이 금방 쉬워요. 개수라고도 그렇습니다.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팔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외하수. 그러면은 결인처에서 양쪽으로 물이 흘러가죠. 이것이 외하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우 밖에 있는 새우 수염처럼 점점 있어가지고 외하수는 어떻습니까? 외하수는 혈처 앞으로 쭉 해서 혈처 앞에서 합금이 되죠. 혈처 앞에서 합해줘요. 이것이 외하수, 밖에 있는 새우 수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익으로 들어갑니다. 선익은 혈처의 양쪽 뺨에 붙어 있습니다. 이 뺨 볼태기에, 볼따구에 붙어 있는데, 이 선익, 매미 선자, 날개 익자 해가지고, 매미의 날개처럼 아주 미미하게 붙어 있다 해서 선익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선익은 주로 무슨 혈에가 선익이 달려 있냐? 유혈에가 달려 있습니다. 겸혈이나 도혈에는 선익이 별로 없어요. 유혈에가 선익이 달려 있습니다. 선익은 그러면은 양쪽이 다 있냐? 양쪽에 다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이 좌측의 치가 필요한가, 우측의 치가 필요한가를 알아야죠. 선익은 요 맥이 우선맥으로 내려왔으면 좌측에가 선익이 붙습니다. 이 맥이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좌측에가 선익이 붙는다. 이것이 진짜 선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맥이 좌측으로 해서 들어왔으면은
우측에 붙어 있는 선익이 바른 선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혈증이라고 합니다. 혈을 맺는 증거가 되는 것이 훈원이요, 하수요, 인목이요, 또는 승금이요, 결인이요, 또 혈처 부근에서만 나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목, 상수, 하수, 또는 훈원, 선익, 이런 것들이 이거는 혈을 맺었다 하는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산이 흘러가다가 요도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요도. 요자하고, 도자하고는 엄연히 틀리는데, 요도 이래버려요. 그러면 요는 무엇이고 도는 무엇이냐? 요는 꺾어질 요자예요. 요는 가다가 꺾어진 곳에서 가지를 이렇게 지게를 이렇게 받쳐주듯이 받쳐주는 것이 살짝 짧게 나와 있는 가지가 요입니다. 그래서 꺾어진 곳에 있다 해서 꺾어질 요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요도 해버립니다. 이건 무식이 극치에 달한 소리죠. 요도가 아닙니다. 이게 요예요. 이게 요성, 꺾어질 요자. 용이 가다가, 이건 용입니다. 용이 가다가 꺾어지면 어떻습니까? 꺾어지는 것이 박환이에요. 봉우리 하나를 탁 세우고 꺾어지면은 꺾어지죠? 이것이 박환. 박환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산이 출렁출렁 내려오면서, 용이 내려오면서 노기가 잔뜩 품어 있는 것을 봉우리 하나를 이루고 탁 꺾어집니다. 살짝 이룬 봉우리도 있고 크게 이룬 봉우리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앙상하게 내려오던 것이 노기가 가득해가 내려오던 용이 박한을 해가지고 꺾어져가지고 이제 박한을 탈퇴한 골이라고 그렇습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어서 새롭게 태어난다 해서 탈퇴한 골 하는 것이 뭐지냐? 박환입니다. 이 박환체에서 가지 하나가 살짝 밀어준 것이 요입니다. 요성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요일요자, 요자, 빛날 요자 있죠? 그건 그 요자 아닙니다. 여기는 꺾어질 요자. 그래서 산의 가지가 짧으면서도 탁 버텨주는 것, 이것이 요성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꺾어지는 곳마다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요성이에요, 지금. 이것도 요성.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한을 하려면 꺾어져야 되는데, 꺾어지면은 힘이 없겠죠? 이 힘이 없는 것을 뒤에서 작대기로 받쳐주듯이 있는 것이 요성이다. 꺾어질 요자 요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도는 뭐냐? 요도 하는데 요와 도는 구별을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도는 그러면 무엇이냐? 도는 토산이나 금산이나 수산이나 이 요가 있어요. 목성체나 화성체는 도가 없습니다. 토산이나 수산이나 금산에가 도가 있는데 주로 어떤 도가 진짜냐? 토산에가 있는 것이 도가 진짜다. 이 도는 돛대도자, 노도자, 젓는 배, 옛날에는 배를 젓고 다녔죠. 이게 배 젓는 돛대라. 그래서 돛대도자라고도 하고 노도자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토산애가 한쪽에서 옆으로 탁 길게 내려가 버리는 것이지 이것이 도입니다. 이것이 도. 이 돛대. 이렇게 젓는 돛대. 이렇게 반듯이 있으면 돛대 아니에요. 이렇게 있거나 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내려간 것이 돛대입니다. 돛대도자. 그래서 요와 도는 차이가 있다. 요는 뭐라고요? 박환하는 구부러진 곳에서 작대기로 받쳐준 것처럼, 지게를 작대기로 받쳐준 것처럼 있는 것이 요다.
짧아요. 이 요는 길지 않습니다. 길면 용이에요. 지각이고, 지각과 지룡과 이 요성과 관성과 다 틀리는데요. 이 요성은 적당하게 받쳐주기만 해요. 힘이, 용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요성이다. 도는 무엇이냐? 도는 진출하는 것, 이게 토성체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토성체가 흔들리고 있다,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홍성배주, 만선배주,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이게 안산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안산이, 돛대를 갖다가 안산으로 하는 거예요. 홍성배. 즉,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가는 형국이면은 돛대를 안산으로 넣는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을 보는 법에서는 무엇이 눈이 떠져야 되냐? 첫째, 아무리 큰 산이라도 이 산에서 하나하나씩 있는 것들을 쪼개서 보는 것이 각각의 사를 보는 법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산이 커도 큰 채로 보지 말고 큰 채로 보기도 합니다. 큰 채로 보기도 해요. 왜 그러냐? 그거는 큰 대로 하나의 덩어리 사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 봉우리 짝에서 볼 줄 알고 이거 볼 줄 알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를 보는 법이에요. 그러면 사들이 어떻게 있냐? 쏘고 들어오는 사가 있고 깊이 묻혀있는 사가 있고 넘어다 보는 규사가 있고 그러면 규봉이라고 그러죠. 충하는 사가 있고 깨트려지고 파하는 사가 있고 누를 납자 앞사가 있고 등 돌리고 있는 사가 있고 끊어진 사가 있고 달아나는 사가 8개의 흉한 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외운다고요? 사심규충 파 앞 반 단 주 이렇게 외우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아주 흉하니까 그것이 있으면 나쁜 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를 보는 법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구장사예요. 구장사. 공을 치기 위해서 길게 지팡이 하나가 있는 것이 구장사. 공자 구령혈 설명드렸죠. 지난 강의에.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의 공 둥그러면 사를 앞에 두고 길쭉하게 지팡이 하나가 있는 것이 구장사라거더라. 이렇게 이해했으면 됩니다. 이 구장사는 개로는 간께에서 나옵니다. 간께에서 나오면은 어쩌습니까? 간께, 간병, 손신, 그렇죠. 셋째 아들이 됨으로써, 가지가 젊고 아름다워요. 이 가지가 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요. 날카롭고 가느다란 침입니다. 현침이라고 그러죠. 이 현침이 있는 곳에는 의사가 나오죠. 구장혈에서는 의사가 아닙니다. 먼저 불을 얻고 나중에 문가에 올라가지고 산품의 배설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궁도의 개방사라고 합니다. 궁도. 활을 매달아 놓은 것, 걸어 놓은 것처럼 생긴 것이 궁도 괴장사. 그러면 궁도 괴장사는 어떻습니까? 형체는 마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말을 찾으려면은 마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2개 있어요. 마산에서 봉우리가 아래로 떨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혈이 맺는데 갈마음수 혈로 맺습니다. 그래서 마체는 봉우리가 2개가 살짝이 고저가 살짝 낮은 것이 마산. 고저가 똑같아 버리면
바늘입니다. 그래서 그 높고 낮음이 살짝 있는 것이 마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귀격이 나오는데 무관도 나오고 문관도 나오는데 장군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또 개방사라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개방사, 옥녀가 배를 짜고 북을 탁착 놓는 거, 북바위가 들어있죠. 개방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과에도 나가면, 문과 이런 데서는 문과도 나오지만은 승진을 잘 못해요. 문과로 가면은 더디겠죠. 무관이 나오면은 팍팍 승진도 잘하고 장군까지 올라가는 그런 좋은 사입니다. 그러나 활시가 달려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로 질드라는 사가 하나 나가면 이것을 짐승을 쏘아서 맞추려고 활을 당겨놓는 사라, 이거 없고 살봉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살이다. 그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러기가 있거나 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흉한사예요. 이거는 흉한사인데 이 권력사라, 주먹을 쥐고 누구를 가리키면서 찌르려고 하는 형태를,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권력사다. 그건 형태는 어떻습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끝에 가서 둥그러가면 해가고 양쪽 하나는 길고 하나는 적게 찢어져 있는 것이 권력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관계에서 나오는데 시비를 주장하고 질병을 주장하고 악사를 주장합니다. 밖에 나가서 악하게 죽는다. 이런 장차 이제 묘지에 가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 악사를 하겠네. 맨 싸움만 오고 있는 자손이 있겠네. 질병이 많소. 이런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묘지에 가서 폐암하려면 반드시 이런 사들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폐암을 못합니다. 절대 아무리 명사라도 이런 것을 모르면은 폐암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규봉사라. 규봉은 여러분들이 다 수월하게 압니다. 산이 덜렁하게 있는데 한쪽에서 살짝 조그마한 것이 고개 들고 내다보는 것, 이것이 엿별구자 규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봉이 포태양생으로 사절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절방에 있으면 맨 그 집안에 잔병치리만 갖다 주는 것이 이 사절방에 있는 규봉. 그러면은 목욕방에 있으면 어쩝니까? 목욕방에 있으면 그 작은 마누라들을 얻어가지고 본 마누라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움만 해요. 그래서 엿별규자 규봉은 목욕방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사절태방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계사라는 것은 수목성이나 목화성이나 수화성이나 그 산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화성체를 이루고 두 번째 목성체를 끝에다가 아름답게 이루어준 것이 금계사, 닭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금계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금계사가 있으면 앞에 둥근 것이 있으면 금계포란 형의 혈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장 찾기가 쉬우니까. 그래도 산속에 조그만하게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사를 볼 줄 알면은 눈이 50% 이상은 떠져요. 산에 가서 현기적으로. 그래서 이 사는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면은 어떻게 찾냐? 스승님을 모시고 가서 하나하나씩만 알아두면은 책을 보면 그 뒤로부터는 자연적으로 알아집니다. 사가 천태만상으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알아둬야죠. 이런 권력사 같은 것이나 여기 개방사 같은 것이나 잘못하면 권력사는 살인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금괴사 같은 것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혈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런 상은 토성체에다가 하에 가서는 목성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극히 아름답기 때문에 혈조에서 보이면은 지극히 고귀한 문간이 나온다. 이품벼슬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장관급이죠. 이렇게 좋은 혈이 나오는데, 여기서 딱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38목인데, 산목이면은 양목을 산목이라기요. 양의 산으로 목성체가 이루어졌으면은 3명의 장관이 나온다. 그러면 음목으로 이루어졌으면은 8명의 장관이 나온다. 금목수토 오행 숫자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병사라는 것은 금성체의 옥대사라고도 그래요. 금간옥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금간옥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옥대입니다. 이거는 금간이고, 이 금성체로 산 안에다가 탁 품고 있는데, 이것은 품고 있는, 직접 차고 있는 옥대라. 그 벼슬아치들이 옛날 조선시대의 벼슬아치들이 이렇게 앞에다 찼지요. 이거는 직접 차고 있는 안에가 있으니까 차고 있는 옥대라. 이제 옥명자 결록에도 말하기를, 이 옥대, 차고 있는 옥대에는 전라도에는 5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엽니까? 이런 것을 보면 놓치지 마세요, 혀를. 7번째, 금상입니다. 이것이 상자입니다. 큰 산 아래 아름답게 금성체로 조그만하게 있는 것이 금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넣어두는 상자. 이 상자 속에서는 부귀 겸전하는데, 무디어서 어두우면, 우둔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버리면 노족병이 되어요. 아주 적으니까 상자지, 이게 가버리면 노족병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족병과 상자의 차별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상자에서는 수구에서 지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문이나 1월 한문이라고 그래요. 이 달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 그래서 수구에 있으면은 아주 부귀를 누립니다. 옥대와 금간이 있습니다. 이 금간이라는 것은 뭐냐? 금간도 벼슬아치들이 차는 허리띠인데, 도로가 혈처를 안고 둥그람하게 품고 지나가거나, 냇물이 둥글게 품고 지나가거나, 산이 조그맣게 품어지거나, 이것을 금간 옥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벼슬아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벼슬아치들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금간과 옥대사. 그러면은 9번째로는 기린사입니다. 기린사. 이제 짐승이 되죠. 말과의 기린과의 차이는 뭐 어떻게 있나? 또 낙타와 이 3가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아래로 찢어진 것이 틀리고 한 개 더 있는 것이 틀려요. 이 기린은 잘 보세요. 산 속에 마체가 있는데 가운데가 쭉 들어가고 양쪽으로 딱 퍼져가지고 끝이 5개가 나온 것이 기린입니다. 그럼 말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어떻습니까? 여기나 산 하나가 또 뾰족하게 있는 게 화성체가 산이 있는 게, 목성체나 화성체 산이 있는 것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기린과 낙타와 말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가 찢어져서 소시랑발같이로 생겼기 때문에 풍질, 풍병이라고 있죠.
풍을 갖다가 풍병을 일으키는 질병 환자가 나오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차손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중풍에 시달린다. 이것 하나 단점입니다. 그런데 벼슬도 많이 없고 애구까지 이름이 날리는 것이 낙타, 말, 기린이에요. 그래 천마라고 있는데 천마도 어떻습니까? 천마사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기장이나 선장이 나와요. 애국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살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게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